스톱모션 세트 제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촬영을 염두에 두고 세트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. 분리 설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. 네네네. 설계를 하고 나서 원하던 샷이 안 나와서 바꿔야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? 있었죠. 있기도 했죠. 그럴 때는 세트를 다시 제작하시나요? 아니면은 그 전반적으로 타협안을 어떻게 보시나요?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촬영을 하니까 그 비율들이 중요해요.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엄마의 땅 세계에서 예를 들면 1cm가 바뀌면 현실에서는 막 8cm가 바뀌고 미리수 막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큰, 우리 현실에서는 큰 범위인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알아내는 스케일감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각적이기도 하면서도 나름의 테스트들이 막 필요한데, 그 과정에서 이제 프로토타입들을 만들어 갈 때 그 과정이 이제 했다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어떤 화면의 어떤 느낌이 안 나는 것 같다. 그래서 다시 수정하자. 그러면은 이제 제작하시는 분은 하는 거죠. 아니,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이거 해봐야지 느낌을 아니까. 저희가 엄마의 땅 할 때는 아무래도 자연물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의식을 놓고 그냥 반복적인 표현을 하면 이게 뭔가 어색해요. 자연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 너무 기계적인 도식적인 느낌이 나버리면 이게 뭔가 공산품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거든요. 그런 게 싫어서 약간 되게 다 이렇게 어긋난 듯한 느낌들을 좀 넣고 싶었어요, 그 안에.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렇지만 허구들이 네. 특히 그 불완전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불완전함을 그냥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.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,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다 보니 이거를 만들 때 어떤 한정된 크기 안에서 그것들 표현해야 되잖아요. 그게 좀만 커지거나 해도 이게 제작하는데 되게 힘들어지고 보관도 어렵고 해서,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더 놓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작동을 하는지 카메라로 계속 봤어요. 봐서 딱 요 정도에서 요 정도 크기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자. 카메라 앵글도 어느 정도 미리 세트 제작하면서 계속해서 본 거죠. 카메라 조금만 틀어도 바로 스튜디오 막 이런 식으로. 그 화면 안에서는 진짜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. 사전 녹음이 제일 베스트예요. 사실 제일 좋고, 사실 그거를 못했던 것도 예산 때문이었는데. 근데 가이드는 제작을 해서 작업을 하신 했죠. 걸로 아는데. 네, 가이드를 녹음했던 게 엄마의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지 배우님, 미감님. 네, 미술 감독 겸 애니메이터 겸 이제 실제 그리샤 목소리를 했던. 연기 너무 잘하세요.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래서 크레딧 올라갈 때 미감님?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근데 그걸 이해하고 표현을 하니까 그게 사실 실제 프로페셔널한 배우나 성우가 아니어도 저는 그게 더 진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. 누군가는 그게 어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업에 어울리는 어떤 연기, 배우, 목소리는 있는 것 같아요. 그 캐스팅의 중요도를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캐스팅 너무 중요하죠. 저는 늘 영화에서 영상 절반, 사운드적인 게 절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나눌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배우를 캐스팅을 할 때 좀 중요시 보는 게 있나요? 저는 약간 인연인 것 같긴 해요. 특히 저희 같이 작은 프로덕션에서는 이 작업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되게 신기하게 뭔가 이걸 해야겠어 혹은 이런 배역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몇 분들이 있어요. 저는 그때의 감을 믿어요. 왜냐면은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. 이제 그 상대방이 그 작업에 똑같이 동의하고 마음을 줄 의향이 있는지는 또 모르니까 그건 늘 어렵죠. 근데 기루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었어요. 그래서 스네일맨 맞아요. 때부터 같이 했고, 엄마의 땅에서도 아빠 역은 이미 캐스팅을 해놓고, 기루 배우님은 사전 녹음을 한 케이스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 기루 배우님 목소리를 들으면서. 그 전에 제 목소리 들으면서 막 이상한 연기를 들으면서 막 작업을 했는데 애니메이터한테 막 사죄하면서 했는데 기루 배우님이 그
이게 영화 중간에 막 뭐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면서 막 엄청 호되게 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. 네. 저는 엄마의 땅에서 그 씬을 제일 좋아해요. 아, 되게 재밌게 즐겁게 찍었고 그 진짜 배우의 어떤 이게 목소리만으로도 이게 연기가 이게 영혼이 담기는구나. 그 촬영을 하면서 느꼈어요.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제일 좋아하는 씬이고. 아 정말요? 네, 정말 의외예요. 의외죠. 네. 오. 근데 저는 그 씬을 제일 좋아해요. 근데 감독님 그리샤가 주인공이니까 그리샤가 활약하는 샷을 제일 좋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요, 저는 그거는 진짜 그 씬은 되게 뭔가 그 상황이 되게 진짜 같이 느껴져요. 애니메이션이지만. 캐스팅이 운명이라고 하지만 네. 배우를 보시는 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좀 오만한 것 같긴 한데 그 김혜은 배우님이랑 강기루 배우님 페어링이 네. 브로커에서도 아,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었는데. 고로유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배우 보는 눈이 비슷한. 아니, 그냥 좋은 배우분들은 그냥 다 좋게 보시는데 이제 그걸 같이 해줄지 안 해줄지를 그게 더 중요.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 프리 레코딩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. 그럼요. 완전 동의입니다. 100%. 저는 오히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. 더 섬세한 작업을 요한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이제 연기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감독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다. 훨씬 편해요. 훨씬 편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엄청 좋아져요. 훨씬 좋아져요. 우리가 전화 통화만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고 어떤 부분에 그런 미묘한 감정 변화가 있는지도 다 느끼잖아요.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캐릭터도 아빠 캐릭터를 네. 제일 좋아하시나요? 캐릭터 중에서 최애는 캐릭터는 감독님 그리샤라고. 그리샤라고 해야 돼. 아니요, 농담이고요. 네. 캐릭터 최애 캐릭터. 제 캐릭터 잘 딱히 없네요. 블라디미르? 블라디미르가 왜 최애신지. 그냥 좀 측은해요 보이는데. 좀 동정표. 동정이기도 하고 동정표가 있기도 하고 걔도 자기 믿음이 있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여기 갔어도 거부당하고 저기 가서도 거부당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기도 하고. 블라디미르가 솔직히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. 그래요? 아니 왜냐면 되게 클래식한 빌런이어서. 맞아요. 되게 클래식하죠. 근데 감독님이 살짝 좋아하는 게 살짝 티가 났어요. 그래요? 왜냐면 블라디미르 못된 말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. 그렇죠. 근데 막상 보면은 그렇게 막 호되게 뭐라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감독님이 지금 딱 그 열심히 사는 애 네. 딱히 악당으로 보진 않으셨나요? 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시나리오 쓸 때도 어려웠던 게 악인이지만 그냥 완전 악당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되게 입체적인 인물로 그리고 싶었어요. 그게 너무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. 근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뭔가 그러니까 선악을 딱 나누기가 어려운 어떤 계속 그 지점들이 있으면 이야기가 되게 좀 다채로워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걸 글로 쓰는 건 어려웠지만 그래서 뭐 블라디미르가 완전 그런 입체적인 인물이다라고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기획 단계에서 어떤 전사들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. 감독님이 그 글을 쓰실 때는 이런 주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야라는 이제 목적 의식으로 창작을 하시진 않는다고 제가 네네네네. 알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여러 주제들이 다 엄마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다 맞물려서. 좀 저도 찾아가는 과정이라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의식적으로 하면은 그게 너무 자기적이게 된다는 네. 거잖아요. 감독님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터되고 손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그쵸. 발견해내서 네. 그걸 다시 또 감독님 안에서 아, 필터링해서 다시 이제 창작물에 반영시키는. 역시 말씀을 잘 아유. 잘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요. 1월 26일에 개봉을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. 네. 어떠신가요?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어. GV도 많이 하시고 일반 극장 상영도 하시고 어떻습니까? 사실 1만 관객을 한번 넘겨보고 싶었어요. 왜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
단순 계산했을 때 BEP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그 1만 관객 넘으면. 근데 그러진 못했지만 극장 상영을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.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. 저도 단편 작업을 상영도 해봤고 영화제도 가봤는데 개봉을 하는 거는 너무 다른 경험이었어요. 진짜 일면식 없는 관객들이 와서 표를 사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그 감정들을 피드백을 남긴다라는 거는 그게 엄청난 에너지거든요. 그 에너지를 수행했다는 게 그게 되게 믿을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고 싶다, 해야겠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꼈던 그 당시는 그냥 빨리 그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었어요. 이게 너무 뭐가 많고 그 압박감도 좀 심하고 해서 그냥 빨리 다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사실 엄마의 땅 DVD가 있습니다. 엄마의 땅 DVD가 있다고요? 네. 누가 만든 거예요? DVD 출시돼 있는데요? 엄마의 땅 DVD가 있어요? 네. 저 몰라. 아 진짜요? 네. 저 하드 카피 갖고 있거든요. 아 진짜요? 그래서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네. 서울에 놔두고 가세요. 아니 뭐야? 정말 반전의 반전인데. 제가 DVD가 있다는 것도 반전이지만 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. 아니요, 저 그 여행 가기 전에 분명히 챙길 거라고 부엌 위에 올려놨다가 급하게 이제 네. 나온다고 잊어먹은 그런 케이스입니다. 아유, 괜찮습니다. 제가 안 괜찮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. 다음에 뵈면 네. 근데 보여주세요. 저도 궁금해요. 감독님이 모르시면은 전 완전 몰랐어요. 처음 들었어요. 전 그래서 오늘 네. 블루레이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? 라고 항의하려고. 여튼 제가 다음번에 들고 오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